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바빴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친구들이 올라와서 며칠씩 묵기도 했었고요. 또 하루에 오디션을 3번 보는 날도 있었고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도 오디션이라도 보자며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자기 전에 이미 영상을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도중에 끊고 그만 잠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다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새집같이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이야기는 6개의 나폴레옹. 제가 저번에 읽어드린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부 다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나폴레옹. 저녁 때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셜록 홈즈도 그를 늘 반갑게 맞았다. 홈즈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경찰청 본부의 최신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가 직접 개입하진 않더라도 레스트레이드가 담당한 사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수사에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다른 날과 좀 달랐다.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시가를 깊이 빨았다. 홈즈가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아니에요, 홈즈씨. 별일 아닙니다. 뭔지 말해봐요. 레스트레이드가 하하 웃었다. 홈즈씨.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숨기려는 건 아니고 그저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암튼 참 하찮은 사건인데 한편으론 참 기묘하단 말이죠. 홈즈 씨가 워낙 기묘한 사건을 좋아한다지만 내 생각엔 아무래도 우리보단 왓슨 박사 라인 같아요. 질병? 내가 물었다. 정신병. 그것도 아주 이상한 정신병이요. 요즘 세상에 나폴레옹 1세를 증오한 나머지 보이는 흉상마다 부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내일은 아닌 것 같구만. 홈즈가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으며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나폴레옹 흉상을 부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면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잖소. 홈즈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도둑질이라고? 재밌군. 자세히 얘기해봐요. 레스트레이드는 공무수첩을 꺼내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나흘 전이었어요. 캐닝턴 가에서 그림과 조각을 파는 모스 허드슨 가게가 있죠.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가게 안에서 뭔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놀라서 급히 달려가 보니 진열해 둔 미술품 중에서도 나폴레옹 흉상만 산산조각 나 있었대요. 점원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리저리 살피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알려줬답니다. 하지만 놈은 이미 사라졌고 인상착의도 불분명했죠. 그리고 부서진 석고상은 몇 실링밖에 안 되는 값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 없는 장난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어젯밤에 또 일어났는데 이번엔 더 심각하고 좀 이상했어요. 바니콧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의 병원은 템스강 남쪽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에요. 그의 집과 진료실은 캐닝턴 가에 있고 3km쯤 떨어진 로워 브릭스턴 가에도 진료실과 약국을 겸한 분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니콧 박사는 열광적인 나폴레옹 숭배자랍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그림,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대요. 얼마 전 박사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유명한 프랑스 조각가 데비데 나폴레옹 흉상 복제품을 2개 구입해서 하나는 캐닝턴가에 있는 자택 거실에 놓고 또 하나는 로워 브릭스턴가에 있는 병원 벽난로 위 선반에 놓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니콧 박사가 침실에서 내려와 보니 거실에 진열해 놓은 흉상이 없어졌더래요. 집안을 다 둘러봤지만 다른 값비싼 물건엔 손도 안 댔더랍니다. 흉상은 나중에 정원 담 밑에서 산산조각 난 잔해로 발견됐고요. 경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홈즈를 쳐다보았다. 희한하군. 홈즈가 2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하, 홈즈 씨가 흥미를 가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니콧 박사는 로어 브릭스턴가에 있는 분원에 12시에 출근하는데 가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나폴레옹 흉상이 산산조각나서 방에 흩어져 있더랍니다. 하루에도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 흉상은 놓아둔 그 자리에 깨졌습니다. 정신병자 짓인지 불황자 장난인지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터무니없다기보단 특이한 사건이군요. 바니콧 박사의 집과 병원에서 부서진 흉상 모두 모스 허드슨 가게의 것과 같은 건가요? 모두 같은 틀에서 떠낸 복제품이랍니다. 그럼 흉상을 부순 이유가 반드시 나폴레옹에 대한 징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겠군요. 그 위대한 나폴레옹 흉상이 런던에 몇천 개는 있을 텐데 성상 파괴자가 부순 흉상 3개가 하필 똑같은 틀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아무 흉상이나 무조건 부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런던의 그쪽 지역에선 모스 허드슨이 흉상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매장에 있었던 나폴레옹 흉상은 그 3개뿐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흉상이 런던에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엔 그 3개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근처에 사는 정신병자가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부수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지 않을까요? 왓슨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편집증 환자의 증상은 워낙 다양해서요.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은 그런 상태를 강박증이라고 명명했는데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증상만 빼면 완전 정상이에요. 나폴레옹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거나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상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을 갖게 된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런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흉상들을 부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왓슨,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네의 말 맞다나 강박증이 심한 편집증 환자라고 해도 나폴레옹 흉상이 있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겠어?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그럼 자네 생각엔 뭐 같아? 나도 뭐 특별한 생각은 없어. 하나 짚어보자면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니콧 박사의 집에선 식구들이 잠을 깨면 곤란하니까 정원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쉈고 병원에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쉈지. 아, 알아. 그런 건 지적할 가치도 없을 만큼 사소해 보이겠지. 하지만 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해결한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만 봐도 일구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 일에서 해결점을 찾았던 게 정말 많아. 왓슨, 그 끔찍한 에버네티 가족 사건 기억하지? 그 사건에서도 처음 내가 주목했던 게 더운 날 버터 속에 깊이 박혀있던 파슬리였잖아. 레스트레이드, 흉상 파괴 사건은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꼭 알려줘요. 내 생각에 이 사건은 아주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 친구가 관심을 보였던 그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홈즈가 전보를 들고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켄징턴, 피트가 131번지로 즉시 올 것. 레스틀레이드. 무슨 일일까? 내가 물었다. 모르지.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아마 흉상 사건의 속편이겠지. 우리 흉상 파괴자가 런던의 다른 구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한 거야. 왓슨, 식탁에 커피를 준비해놨어. 마쳐도 불러놨고. 30분 뒤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131번지는 분위기라고는 일도 없는 밋밋하고 평범한 집이었다. 도착할 때쯤 마차에서 보니까 집 앞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홈즈가 좀 놀란 얼굴로 휘바람을 불었다. 와우, 이건 최소한 살인미수인데. 그 정도가 아니면 런던 심부름꾼 아이들을 저렇게 붙들어 둘 수가 없지. 무슨 싸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다들 목을 빼고 까치발까지 하고 있잖아. 근데 저게 뭐지? 왓슨, 맨 윗계단만 젖어 있어. 아, 저기 창문 앞에 레스트레이드가 있구만. 얼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야겠구만. 레스트레이드는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우릴 맞이하여 그 집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낡은 플라넬 실내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방 안을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집주인 호러스 아컷이었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센트럴 프레스의 기자라고 했다. 또 나폴레옹입니다. 어쩌냐게 관심을 보이시기에 아마 이 사건에 동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했거든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중대해졌다니 어떻게요? 홈즈가 물었다. 살인사건으로요. 하커씨,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내복 차림의 남자가 아주 우울한 얼굴로 우릴 향해 몸을 돌렸다. 참 이상하죠. 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일을 수집해서 기사를 쓰면서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 진짜 뉴스거리가 생기니까 기사는커녕 그저 놀랍고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내가 만약 기자로 여기 왔다면 집주인과 인터뷰한 기사가 석간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텐데 말이죠. 셜록 홈즈 씨, 선생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선생이 이 기이한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 선생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겠죠. 홈즈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넉 달 전에 이 방에 놓으려고 나폴레옹 흉상을 하나 샀는데 아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이가역 옆에 두 번째 건물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산 건데 싸구려 복제품이에요. 난 기사를 주로 밤에 쓰기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밤에도 2층 구석에 있는 서재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새벽 3시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는데 더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에 집 밖에서 난 소린가 생각했죠. 그런데 5분쯤 뒤에 갑자기 정말 끔찍한, 평생 처음 듣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난 평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난 완전 공포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렇게 1, 2분쯤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가 용기를 내서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 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있더군요.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둔 흉상이 없어진 게 바로 눈에 띄었어요. 순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싸구려 물건을 훔쳐가다니 초짜 도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고로 만든 복제품을 대체 어디다 쓰겠어요? 보시다시피 이 방 창틀에서 다리만 쭉 뻗으면 바로 현관 돌계단입니다.
도둑도 아마 그렇게 밖으로 나갔으려니 생각하고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바깥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물컹한 것이 발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불을 켜고 보니 놀랍게도 남자의 시체였어요. 남자는 목을 깊숙이 질린 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누워있었고 바닥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난 정신없이 방법용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난 거실에 누워있었고 어떤 경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살된 남자는 누굽니까? 홈즈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물었다. 그가 누군지 알아낼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신은 시체 안치소에 있고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하고 체격이 건장한 남자인데 아직 30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노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뿔 손잡이가 달린 접는 칼이 하나 피살자 옆 빗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불쌍한 피살자의 것인지 피살자의 목숨을 빼앗은 무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옷에 이름 같은 건 없었고 주머니에 나온 물건은 사과 1개, 끈 하나, 2실링짜리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가 사진을 내밀었다. 작은 사진기로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눈썹이 짙고 경계하는 눈빛을 가진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특히 이상하게 툭 튀어나온 턱이 개코 원숭이를 연상시켰다. 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던 홈즈가 물었다. 선생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캠던 하우스가의 빈집들에서 발견됐답니다. 역시 산산조각났대요. 지금 거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여기 먼저 둘러보고요. 홈즈는 카펫과 창문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 자는 다리가 아주 길거나 엄청나게 민첩한 사람이요. 계단에서 창문까지 거리로 보아서 창문을 여는 것도 어렵고 창문으로 들어오긴 더 어렵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나가는 건 아주 쉬워 보이는군요. 부서진 흉상을 보러 우리랑 같이 가실 건가요, 하커씨? 홈즈가 말했다. 기자는 절망적인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기사를 써야 해요. 자세한 기사가 실린 석간 신문 조판은 이미 나돌았겠지만 나처럼 운 나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코스터에서 관람석이 무너졌던 사건 알죠? 그때 관람석에 앉아있던 기자는 나뿐이었는데 우리 신문만 기사를 못 실었다는. 그때도 너무 놀라고 긴장해서 기사를 못 썼는데 이번에도 내 집 현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이러고 있다니. 우리가 방을 나설 때 펜이 종이 위를 샤라락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옹 흉상 잔해가 발견된 곳은 하커 기자의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산산조각난 위대한 황제의 흉상이 범인의 광적인 징후와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홈즈는 파편 몇 개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단호한 표정을 보니 벌써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어때요?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아직은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첫째, 이 이상한 범인에겐 사람 목숨보다 이 하찮은 흉상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흉상을 집 안에서 부수거나 집에서 나오자마자 부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의 목적이 오직 흉상을 부수는 것이었다면 그게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죠. 집에서 나오다가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바람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던 게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집의 위치, 이 정원 어디서 흉상이 파괴됐는지 잘 살펴보세요. 레스트레이드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기는 빈집이니까 이 집 정원에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빈집이 한 채 더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 앞을 분명히 지났을 텐데 왜 그 집에서 부수지 않았을까요? 흉상을 들고 멀리 갈수록 사람들 눈에 띌 위험이 큰데 말이죠. 난 항복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선 자기가 하는 짓을 볼 수 있지만 거기선 볼 수 없죠. 그게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 지금 생각해보니 바니콧 박사 댁에서도 현관 정등 근처에서 부서져 있었어요. 그럼 홈즈 씨,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 일과 관련된 일이 분명히 나올 테니. 레스트레이드,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할 거요? 내 생각엔 먼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피살자와 주변 인물들을 찾아내면 그가 어젯밤에 왜 피트가에 갔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가 호러스 하커 집 계단에서 그를 죽였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요. 그게 가장 먼저죠. 그럼 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요? 괜히 말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서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피트가로 돌아가면 호러스 하커 씨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어젯밤 하커 씨 댁에 들었던 범인은 나폴레옹 증오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분명하다고요. 기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홈즈를 노려보았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죠?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라고? 예,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커 씨나 센트럴 프레스 독자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낄 겁니다. 자, 왓슨, 얼른 가세. 우린 오늘 엄청 길고 복잡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레스트레이드, 이따가 저녁 6시에 베이커 가러 와요. 그리고 그때까지 피살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 괜찮죠? 아마 오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밤에 잠복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조심해요.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하이가까지 걸어가서 나폴레옹 흉상을 판매한 하딩 형제 가게에 갔다. 젊은 직원이 나와서 하딩 씨는 오후에 가게에 나올 것이고 자기는 가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홈즈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했다. 좋아, 왓슨.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길 바랄 순 없겠지. 하딩 씨가 오후에 나온다니까 우리도 그때 다시 와야겠구만.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난 그 흉상들을 만든 공장들을 찾아가서 어쩌다 그렇게 모진 운명을 맞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이제 캐닝턴 가해에 있는 모스 허드슨 가게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우린 마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미술품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 주인은 작고 뚱뚱하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아주 신랄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 진열대 위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난 정말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악당 놈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바니콧 박사에게 나폴레옹 흉상을 2개 팔았습니다. 완전 유감이죠, 선생님. 무정부주의자들의 음모예요. 물론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흉상을 부수고 다니겠어요? 내 생각엔 분명히 빨갱이들 짓이에요. 그 흉상을 어디서 샀냐고요?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꼭 알고 싶다면야. 스테프니 처치가에 있는 겔더사에서 샀어요. 유명한 도매상이죠. 거래한 지 20년이나 다 됐고요. 몇 개를 샀냐고요? 3개요. 바니콧 박사에게 판 것 2개랑 바로 여기서 대낮에 박살난 것 하나요. 사진 속 남자를 아냐고요? 아이, 모릅니다. 에? 에? 아니, 이거 배포잖아. 그는 이탈리아 조각가인데 조각도 하고 도금도 하고 액자를 고치거나 자실구레한 일을 아주 잘해서 가게에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그 뒤론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아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난 전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떠난 건 흉상이 박살나기 이틀 전이었고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알아낼 건 다 알아냈어. 배포가 캐닝턴과 켄징턴 양쪽에 공통적으로 끼어 있는 걸 알았으니 16km를 달려온 보람이 있구만. 왓슨, 이제 흉상을 제작한 스테프니의 겔더사로 가세. 거기서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랄 일일 거야. 가게를 나와 걸으면서 홈즈가 말했다. 우린 런던 중심의 패션 거리를 지나 런던 호텔 거리, 런던 극장 거리, 런던 서점 거리, 런던 상점 거리, 그리고 마침내 런던의 바닷가 마을을 지나 인구 10만의 작은 강변 도시에 도착했다. 유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싸구려 공동주택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우리가 찾는 흉상 제작 회사는 한때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살던 넓은 대로변에 있었다. 넓은 뜰에는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커다란 공장 안에는 50명쯤 되는 기술자들이 조각을 하거나 본을 떠내고 있었다. 몸집 큰 금발의 독일 출신 관리인이 우릴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는 홈즈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의 장부를 보니 대빈의 나폴레옹 흉상 모조품은 수백 개나 되었다. 1년쯤 전에 모스 허드슨 가게에 넘긴 나폴레옹 흉상은 6개 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었다. 나머지 3개는 켄징턴의 하딩 형제 가게에 팔렸다. 그 6개의 흉상은 다른 흉상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6개만 골라서 부술 이유가 없다고 관리인이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홈즈가 말하자 그는 크게 웃었다. 흉상의 도매가는 6실링이고 가게에선 12실링 이상에 팔린다. 복제품은 2개 소속고 틀로 얼굴 앞면과 뒷면을 따로 떠서 맞붙여 만드는데 주로 손재주가 좋은 이탈리아인들이 맡아서 한다. 완성된 흉상들은 복도에 있는 탁자에서 완전히 말려 창고에 보관한다. 관리인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홈즈가 사진을 꺼내 보이자 관리인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타올랐고 게르만족 특유의 푸른 눈동자 위로 눈썹과 미간이 경직되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개의 나폴레옹 일부를 다 읽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읽으면 전부 읽을 듯하네요. 여기 방음 부스가 좀 건조한지 목이 빨리 바짝바짝 마르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 전 이미 아침입니다.